네, 이제 마지막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되고 토픽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3번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민원행정이 국민과 행정기관에 대응되는 활동인데 그럼 누구가 있어요? 민원인이 있을 거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있겠죠. 그래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뭔가 의무와 보호,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처리할 때 항상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보보호 이렇게 같이 토픽을 묶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뭐를 볼 거냐?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부터 볼게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민원인을 공부했으니까 민원인, 다시 뭐였어요?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단체가 민원인데 민원인은 권리가 있을 거고 항상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겠죠. 두 가지를 공부할게요. 교재 그 밑에는 11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자, 먼저 민원인의 권리는 뭐예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을 하고, 그쵸? 신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은 권리냐? 신속, 공정, 친절, 적법. 이 단어가 좀 제법 자주 나오는데 신속해, 그냥 빨리 이게 아니라 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 기간이 만약에 10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담당자가 하루 만에 해버린 거예요. 그럼 10일까지 기다려요? 그냥 하루 만에 바로 줘야 돼요. 하루 만에 바로 줘야 되겠죠. 기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처리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공정, 내가 다른 민원인과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누가 아는 민원인이라고 더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차별받지 않고 공정해야 되고, 친절, 공무원, 처리 담당자의 언어라든지 태도가 나에게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민원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 반대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에 대응되는 게 뭐예요? 의무. 민원인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럼 민원 처리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응 관계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겠죠. 민원인은 어떤 의무가 있냐? 해야 되는 의무, 항상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되는 의무는 담당자가 내 거를 처리를 해줄 거니까 담당자의 요청에 뭐 해야 돼요?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협조를 해줘야 뭔가 처리를 해줄 거 아니에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특히 요즘에 뭐예요? 부당한 요구하면 안 되겠죠. 부당한 요구하지 말고 또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권리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는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부당한 요구하면 안 되고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라면 안 되고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먼저 공부를 해봤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훨씬 더 양이 많아가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두 번째로 배워볼게요. 자, 예전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민원 처리 담당자가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의무밖에 없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무밖에 없고 보호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생겨요?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공무원분들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완전 개정으로 들어온 게 뭐예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자라는 보호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규정은 우리가 별표가 3개겠죠. 왜냐면 예전에는 보호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요즘에 워낙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의무만 있었는데 처리 담당자 보호 규정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이제 시사적으로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아까 전에 공부했던 민원인 권리의 반대죠. 민원인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겠죠. 의무해야 된다.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돼요. 요즘에 악성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호 규정을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크게 먼저 3가지로 보호 규정을 외우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 6가지를 따로 외울 거예요.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냐?
크게 어떤 보호 규정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니까 항상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사무관리론 주어는 90% 이상 뭐로 시작하냐?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뒤에 가끔 이제 중앙행정기관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주어가 바뀔 때도 있지만 대부분 80% 90%는 행정기관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대부분. 자, 좀 애매하다 하면 행정기관장은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보호 규정은 행정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어떤 민원으로부터 보호를 하냐? 악성 민원 생각하시면 되겠죠. 폭언, 욕하고, 폭행, 때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은 뭐예요? 동일한 민원 계속해서 괴롭히기죠.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당자의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누가 해줘야 돼요? 행정기관장이 해줘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넣어준 거예요. 자, 다시 행정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자, 이 보호 규정은 이제 법률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외워주시고 시행령. 자, 두 번째. 그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 이런 거 신체적, 정신적 치료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 규정에 넣어주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게끔. 민원 처리 담당자도 내가 신체적, 정신적 예방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스스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이 공무원 사회가 워낙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 담당자한테 불이익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했다고 불이익 주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2번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런 요구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걸 고려해서 원칙으로는 주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1번, 2번, 3번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는 크게 세 가지. 행정기관장이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민원 처리 담당자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행정기관장은 그럼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그럼 그 조치가 뭐예요?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가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6가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외워주시면 돼요. 내가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뭐를 하겠어요? 영상 정보 처리기기 뭐예요? CCTV죠. CCTV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두 개 외울게요. CCTV든 안전장비 하나 두고 그리고 사람 하나 둬야겠죠. 안전요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불안해. 그럼 뭐 있어야 돼요? CCTV 설치해야 되고 안전요원 하나 둬야 되겠죠. CCTV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요. 자, 두 번째. 민원인이 막 욕하기 시작해요.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를 해요? 녹음전화. 녹음해야겠죠. 녹음전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생을 했거나 막 발생하려고 막 지금 해요. 그러면 녹음기 딱 트는 거예요. 녹음전화 운영. 자, 그러면 녹음전화 딱 눌렀을 때 그 민원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퇴거 조치 시켜야 되겠죠.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민원인을 퇴거 조치를 시키고 이 민원 처리 담당자도 민원인을 먼저 퇴거 조치를 시킨 다음에 담당자를 그 상황에서 분리를 시키고 업무도 일시 중단을 해야겠죠. 중단, 현재.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면 먼저 예방 차원에서 CCTV 같은 안전장비랑 안전요원을 설치를 하고 폭언, 폭행이 막 발생하려고 하거나 발생을 했을 때 녹음전화 딱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분리시키고 업무를 일단 스탑하는 거죠. 중단. 일시적 중단을 하고 나서 일단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내가 다쳤거나 폭언, 폭행을 당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신체, 정신적 피해에 치료를 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있다면 상담 지원도 해줘야겠죠. 이제 사후 처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상담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고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민원인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거나 우리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민원인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다가 증거 서류 제출을 할 때 지원을 해줘야겠죠. 주변에서 다 서류 지원까지 뒤에 AS까지 쫙 해주는 예방,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눠서 6가지지만 이제 예방 볼게요. 예방,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하고 녹음전화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발생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민원인 퇴거 조치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시키고 업무 일시 중단하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뭐 해야 돼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상담 지원하고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지원을 해주는 두 개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는 이 행정기관장, 우리 시험은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좀 좋아해요. 행정기관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러면 행정기관장은 역할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행정기관장의 역할. 자, 먼저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조치 그냥 넣은 거예요. 행정기관장은 이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도 하고 담당자 분리 업무의 일시 중단하고 상담 지원도 하고 수사 증거 제출 등에 필요한 지원. 자, 이거 앞에서 필요 조치 6가지 외웠던 거 있죠. 그런 거 등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누가 했어요? 행정기관장이 했다라는 거 한 줄 정리해 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우리가 증거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면 그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다 업무가 바쁘죠. 그래서 그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행정기관장이. 그러니까 요 2번을 좀 특별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행정기관장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6가지를 정리해서 그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업무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되는 게 이 행정기관장의 역할로 2가지를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보보호까지 공부를 하고 쭉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자,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민원인이 그럼 처리 담당자한테 민원 신청을 하고 막 처리를 해요. 그런데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밖에 없죠. 알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정보보호 규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정보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보호가 누출이 돼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보보호 규정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행정기관장이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를 3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민원의 내용. 두 번째, 민원인. 그리고 민원인 내용에 포함되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이 3가지가 정보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3가지. 다 정리하면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누군지, 거기에 관련된 개인정보, 그리고 민원의 내용. 이런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게 정보보호 규정인 거죠. 정보보호 당연히 그냥 봤을 때는 당연해요.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지만 이거를 막상 쓰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민원의 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게 민원 정보 보호죠. 자, 또 2번째는 민원 처리 누출되는 거 말고도 그 처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그 민원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정보보호 규정에 들어갑니다. 처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관련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건데 좀 관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어떻게 강구할 건지 조치사항이 어떤 방법과 절차를 확립을 해서 연일에 이상 교육을 해야 되고 그 교육을 해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 뭔가 위반 사실이 있거나 정보보호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고 그거와 관련한 직원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고 조치사항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서
당연히 이런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면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교재를 정리하고 외워보면서 이 3번 토픽 마무리 해볼게요.